야간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밤에 두세 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설친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제가 야간류의 원인과 실질적인 대처법을 친근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유용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야간뇨란 무엇일까? 야간뇨는 밤에 소변을 보기 위해 한 번 이상 잠에서 깨는 상태를 말합니다. 60대 이상이시라면 나이 들면서 방광이나 호르몬 변화로 이런 증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길 순 없습니다. 야간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유발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첫 번째로 야간뇨는 여러 원인으로 나타납니다. 크게 나누면 다음과 같죠. 첫째, 소변량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 즉 다뇨. 둘째, 방광의 저장 기능 문제, 예를 들어 과민성 방광. 셋째, 수면 장애로 인해 잠이 얕아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 이 원인들은 각각 다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 원인들을 하나씩 파헤치고 실제 사례와 함께 대처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례 1, 부산의 은숙님, 밤에 4번 깨는 고충. 부산에 사시는 67세 은숙님의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은숙님은 밤마다 4번 이상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거의 못 주무셨어요. 밤에 자꾸 깨니까 아침에 너무 피곤하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겠어요. 은숙님은 처음엔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병원에서 검사받고 야간 단뇨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야간 단뇨는 밤에 소변 생성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상태를 말합니다. 과학적 설명. 야간 단뇨란? 야간 단뇨는 전체 소변량의 20에서 30% 이상이 밤에 나오는 경우를 말해요. 예를 들어 하루 소변량이 2리터라면 밤에 400에서 600cc 이상 나오는 거죠. 60대 이상에서는 이 비율이 33%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항이뇨 호르몬 AVP의 분비 이상이에요. 이 호르몬은 밤에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 들면서 이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소변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대안 제시. 은숙님을 위한 실용적 꿀팁. 첫 번째, 물 섭취 조절입니다. 은숙님은 하루에 물을 2리터 넘게 드셨어요. 물은 11.5리터 정도로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최대한 적게 드시는 걸 추천드렸죠. 300cc 정도를 소량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카페인 줄이기. 은숙님은 오후에도 커피를 즐기셨는데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 소변량을 늘립니다. 오후 3시 이후로는 커피, 탄산음료를 피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약물 치료. 은숙님은 야간 단뇨를 줄이기 위해 데스모프레신이라는 약을 처방받으셨습니다. 이 약은 항이뇨 호르몬을 보충해 밤의 소변 생성을 줄여줍니다. 3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4번에서 1번으로 줄었어요. 단, 이 약은 전하트륨혈증 같은 부작용 가능성이 있으니 복용 전후 혈액 검사를 꼭 해야 합니다. 은숙님은 이제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잠을 잘 잘 수 있다니 라며 기뻐하셨죠. 사례 2, 대구의 민수님, 과민성 방광의 고통. 대구에 사시는 70세 민수님은 밤에 소변이 급해서 깨곤 하셨어요.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너무 강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민수님은 낮에도 화장실을 자주 가셨고 검사 결과 과민성 방광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과학적 설명. 과민성 방광이란? 과민성 방광은 방광이 예민해져 소량의 소변에도 강한 배뇨 욕구를 느끼는 상태입니다. 60대 이상에서는 방광 근육이 약해지거나 신경 조절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이 흔해지죠. 특히 여성분들은 출산이나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남성분들은 전립선 문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안 제시. 민수님을 위한 실용적 꿀팁. 첫 번째, 방광 훈련. 민수님께 배뇨 일지를 작성하게 했어요. 하루 동안 소변 보는 시간과 양을 기록해 방광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소변을 참는 시간을 10분씩 늘려가며
방광 용량을 키우는 훈련을 시작하셨어요. 두 번째, 골반적은 운동. 골반적은을 강화하면 방광을 더 잘 조절할 수 있어요. 매일 10분씩 케겔 운동을 추천드렸습니다. 민수님은 운동이 이렇게 효과적일 줄 몰랐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약물 치료. 민수님은 항콜린제라는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이 약은 방광 근육의 과다 활동을 줄여줍니다.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죠. 민수님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셨다고 해요. 이제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도 할 수 있어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사례 3 서울의 정자님, 수면 문제로 인한 야간요. 서울에 사시는 65세 정자님은 밤에 잠을 깊이 못 주무셨어요. 소변이 마려운 것 같아서 깨는데 막상 화장실 가면 소변량이 적어요. 정자님은 스트레스와 얕은 수면 때문에 화장실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자주 깨셨어요. 과학적 설명 수면 장애와 야간요.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잠이 얕아지면서 소변 욕구를 더 민감하게 느끼게 됩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수면 패턴이 깨지기 쉬워요. 이런 경우 소변이 급해서 깨는 게 아니라 잠이 얕아서 소변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한제시 정자님을 위한 실용적 꿀팁. 첫 번째, 수면 환경 개선. 정자님께 자기 전 따뜻한 차 한 잔 카페인 없는을 마시고 방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라고 했어요. 전자기기 화면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니 자기 전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 두세요. 두 번째, 스트레스 관리. 명상이나 심호흡을 5분씩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정자님은 취침 전 간단한 스트레칭과 함께 심호흡을 하시며 마음을 진정시키셨어요. 세 번째, 수면 유도제 고려. 정자님은 수면 전문의와 상담 후 저용량 멜라토닌 보조제를 사용하셨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야간요 횟수도 줄어들었죠. 정자님은 이제 밤에 푹 자니까 하루가 달라졌어요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사례 4 광주의 형철님, 전립선 문제로 인한 야간요. 광주에 사시는 72세 형철님은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워 고생하셨어요. 소변이 잘 안 나와서 힘주다 보면 잠이 다 깨요. 형철님은 검사 결과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단받으셨습니다. 과학적 설명 전립선비대증과 야간요. 60대 이상 남성분들께 흔한 전립선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해 소변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거나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이 생길 수 있죠. 대한제시 형철님을 위한 실용적 꿀팁. 첫 번째, 식이 조절. 형철님께 맵고 짠 음식을 줄이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드시라고 했어요. 특히 호박씨나 토마토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뇨 습관 개선. 소변을 볼 때 완전히 비우려고 노력하고 한 번에 너무 힘주지 않는 게 중요해요. 형철님은 배뇨 후 12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는 이중 배뇨를 실천하셨어요. 세 번째, 약물 치료. 형철님은 알파 차단제라는 약을 처방받으셨어요. 이 약은 전립선과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 소변 흐름을 개선해 줍니다. 한 달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죠. 형철님은 이제 밤에 편히 자고 낮에도 기운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사례 5 제주의 미경님, 당뇨로 인한 야간요. 제주에 사시는 68세 미경님은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갈증도 심해요. 미경님의 야간요는 당뇨병으로 인해 소변량이 늘어난 탓이었어요. 과학적 설명 당뇨와 야간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면서 소변으로 포도당이 배출되는데 이 과정에서 소변량이 늘어나 야간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 손상으로 방광 조절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죠. 대한제시 미경님을 위한 실용적 꿀팁. 첫 번째, 혈당 관리. 미경님은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저녁 식사에서 탄수화물을 줄이셨어요. 혈당이 안정되면서 소변량도 줄어들었죠. 두 번째, 저녁 식사 조절. 저녁에 짠 음식이나 국물을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시라고 했어요. 미경님은 저녁에 채소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셨습니다. 세 번째, 정기검진. 미경님은 내분비과 전문의와 상담하며
혈당과 신장 기능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셨어요. 이로 인해 야간뇨가 점차 줄어들었죠. 미경님은 이제 밤에 덜 깨니까 하루가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사례 6인천의 재호님, 스트레스와 야간뇨. 인천에 사시는 66세 재호님은 최근 사업 문제로 스트레스가 많으셨어요. 잠을 자도 자꾸 깨는데 화장실 갈 때마다 소변은 별로 없어요. 재호님은 스트레스로 수면이 얕아지면서 야간뇨가 심해졌죠. 과학적 설명 스트레스와 야간뇨.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방광을 예민하게 만들고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스트레스가 호르몬 균형을 깨뜨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죠. 대한제시 재호님을 위한 실용적 꿀팁. 첫 번째, 스트레스 완화. 재호님께 매일 10분씩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자연을 보며 걷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에요. 두 번째, 취침 전 루틴.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라고 권했어요. 재호님은 취침 전 5분간 명상을 시작하셨죠. 세 번째, 전문 상담. 재호님은 심리 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다루셨어요. 수면의 질이 좋아지면서 야간뇨도 줄어들었죠. 재호님은 마음이 편해지니까 잠도 잘 자고 화장실도 덜 가게 됐다고 하셨어요. 사례 7 춘천의 영희님, 약물 부작용과 야간뇨. 춘천에 사시는 69세 영희님은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셨어요. 약을 먹고 나서 소변이 더 자주 마려워요. 영희님의 약물 중 이뇨제가 야간뇨를 유발하고 있었죠. 과학적 설명 약물과 야간뇨. 고혈압이나 신부전 치료에 쓰이는 이뇨제는 소변 생성을 늘려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약물 부작용이 방광 기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요. 대한제시 영희님을 위한 실용적 꿀팁. 첫 번째, 약물 복용 시간 조정. 영희님은 이뇨제를 아침에 복용하도록 바꾸셨어요. 저녁에 복용하면 밤에 소변량이 늘어날 수 있죠. 두 번째, 의사와 상담. 영희님은 주치의와 상담해 이뇨제 용량을 조절하셨어요. 대체 약물을 고려하며 야간뇨를 줄였죠. 세 번째, 수분 섭취 관리. 영희님은 저녁에 물을 적게 드시고 국이나 짠 음식을 피하셨어요. 이로 인해 밤에 깨는 횟수가 줄어들었죠. 영희님은 약만 바꿨을 뿐인데 잠을 편히 자게 됐다며 기뻐하셨어요. 마무리 핵심 요약과 행동 유도. 자, 오늘 야간뇨의 원인과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야간뇨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부다뇨, 과민성 방광, 수면 문제, 전립선, 당뇨, 스트레스, 약물 등 다양한 원인에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생활 습관 조절, 약물 치료, 전문의 상담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꿀팁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물은 하루 1에서 1.5리터,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적게 드세요. 두 번째, 카페인과 짠 음식은 오후에 피하세요. 세 번째, 배뇨 일지를 작성해 소변 패턴을 체크해 보세요. 네 번째, 골반적인 운동이나 스트레칭으로 방광과 수면을 관리하세요. 다섯 번째, 증상이 심하다면 비뇨기과나 내분비과를 방문하세요. 여러분, 밤에 푹 자는 건 건강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로 더 편안한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혹시 야간뇨로 고민이시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을 방문해 보세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